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쉼없이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등락 끝에 낙폭을 장 마감 가까이 되면서 더 키우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0.24% 떨어진 채로 2,52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0.80% 떨어지면서 86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1,901억 원어치, 외국인이 1,534억 원어치 팔아냈고요. 개인이 홀로 3,114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지만 지수 방어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2차 전지주들을 전반적으로 팔아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409억 원어치, 외국인이 94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가 나왔고요. 개인이 홀로 2,285억 원어치 사들여주면서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시장에서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장중에 황제주에 등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에 장중에 터치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는 101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96만 5천 원에 오늘 마감가 형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에코프로 어디까지 더 날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함께 보시죠. 이외에도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삼부토건 등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부토건 26.34% 오르면서 4,94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면서 평화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삼부토건이 움직였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장 정리돼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저희 반장님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중혁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저희 월요일 2부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앞서서 제가 짧게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반장님은 어떤 포인트로 시장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약 0.2, 0.8%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만 뺀다면 혹은 에코프로가 있다고 한들 이렇게 100만 원 상회하는 모습만 안 나왔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경우는 6월 말을 찍고 이제 7월 초에 반등이 나왔다가 6월 말 저점을 깨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그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건 코스닥이 강했다기보다는 코스닥의 시총일이 에코프로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상승이 안 나왔다면 혹은 에코프로가 없었다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에코프로 상승이 이 정도까지 안 나왔다면 혹은 에코프로의 상승했던 부분만 덜어내면 코스닥 지수도 이미 6월 저점을 깨고 많이 빠져 있을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1월부터 2, 3, 4, 5, 6, 7까지 오는 가운데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 섹터 산업만 강하게 갔지 다른 섹터나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테마나 섹터별 단발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아닌 다른 섹터의 시총 대형주든 뭐 중형주든 소형주든 들고 있었다면 상당히 시장과 많이 좀 소외됐었고 특히나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크게 뭐 문제 없다, 염려 따위도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뚜껑을 열고 살펴보면 2차 전지 또는 반도체, 자동차 빼고는 다른 섹터나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장중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 350 종목은 수시로 돌려보고 또 코스피 코스닥의 1000종목, 2000종목도 이따금씩 계속 돌려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2차 전지 내지는 반도체, 자동차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조선이 최근에 슈퍼사이클에 또한 이슈가 되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섹터별 올라오긴 합니다만 약간 단발성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로 놓고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에코프로의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러면 코스피로 놓고 봤을 땐 지금 2,500, 그러니까 일봉상 121선, 일봉상 제가 HTS는 준비는 안 했지만 말씀 설명드릴게요. 네. 일봉상 121평선 또는 2,450포인트, 그러니까 5월의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선에서 상에서도 좀 주요 맥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500과 2,450포인트. 지금 현재 2,500 초반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만 좀 더 나오면 이제 하단의 주요 맥자리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런 구간이 가게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미국 CPI 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뭐 무난하게 가면서 이제 수급 팽팽하게 움직이면서 수요일 지표 이후에 어떤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그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이 있으실 테고 또 현금도 있으실 테잖아요. 또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초기에 하락일 때는 그렇습니다. 하락일 때는 눈으로 보는 것도 관망도 매매라고 했습니다. 또 소나기는 뭐 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조정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의 조정은 뭐 굳이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조정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이 만약 단기간에 세게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종목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뭐 투입 신규 관점 들어가 보실 수도 있겠고 또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2,450포인트 전후 그리고 수요일 미국 CPI 지표 전후로 해서 뭔가 시장이 움직일 때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또는 턴할 때 조금이라도 턴할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어떤 전략도 좋겠고요. 어떠한 전략을 펼치든 투자자마다 운영 자금도 다르시고 또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발빠른 대응력도 있을 거고 또 스킬, 또 투자자에 대한 성향, 추구하는 가치, 타겟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장은 분명 우상향, 상승 중에 있고 상승 과정 속의 조정일 뿐이다. 다만 그 조정이 이번에 좀 더 깊게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만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약 2,45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매우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같이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에 서서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이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중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저희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인데요. 같은 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내용란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장에도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동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덧붙여서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 잘 아시잖아요. 주식 반장,
초등학교 때 반장 많이 했는데. 아, 진짜요? 그러실 것 오랜만이네요, 같아요. 반장을. 오랜만에 반장합니다. 네. 반장일 맡은 만큼은 1분 1초라도 아깝게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죠? 네. 아주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자, 4선 필승, 어이구, 예. 네. 처음이니까 또 긴장했습니다. 네. 필승 4선 기법. 일단 우리가 인생샷이라고 하죠. 사진 잘 나온 사진을 간직하려고 인생샷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인생샷 4선 기법,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이 4선 기법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 전투와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전투와 전쟁인데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각 종목마다의 각계 전투잖아요. 가령 10종목을 투자해서 10종목 다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9종목은 성공하고 한 종목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종목이 실패함에 따라 내 계좌가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각 종목마다 비중, 그리고 수익률, 손실률, 이 계좌 관리가 매우 많이 중요할 거라 봅니다. 반대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9종목 틀리고 한 종목을 성공했는데 그 한 종목으로 전체 계좌가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마다의 성공도 좋지만 때론 실패하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주식이라는 틀 안에 전쟁이라는 승리를 쟁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려면 종목마다의 승리, 그죠? 전투마다 다 승리하면 좋겠죠. 그러나 때론 실패할 수 있는 전투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좌 관리를 잘 꾸려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유념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각 종목마다 우리가 전력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 계좌를, 포트를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사선기법 들어가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선기법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사선기법의 원리를 조건이 있습니다. 일봉상 상승 변곡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 매매를 저는 이제 주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상승, 하락 변곡도 있겠지만 상승, 주식이라는 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공매도라고 해서 하방을 공략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리가 올라야 성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봉상입니다. 물론 분봉으로도 할 수 있고요. 주봉, 월봉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내에서 상승, 변곡. 지금은 제가 이제 글로 썼고요. 다음에 차트 실제 사례를 보면서 볼게요. 일단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을 하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후에 즉슨 물론 거래 대금입니다만 물론 이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거래량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있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돈, 수급, 매수, 전, 투자, 배팅 들어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분출을 해야겠죠. 거래량이. 자, 그래서 일봉상에서 흔히 말하는 장대양봉,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을 때는 20일 이평선 위로, 종가가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야겠고,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이 앞에 있는 정고점, 주가의 정고점 가령 이거죠. 이렇게 주가가 쑥쑥쑥쑥 위에다가 이제 상승 변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 정고점 구간대 여기에서 발생했던 거래량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생했던 거래량 여기가 더 많아야겠죠. 여기가. 그래야 앞에서
물고 온 저항의 매물을 우리가 소화했다라고 보겠죠. 앞에서 누군가가 이미 한번 끌어올렸다가 주가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앞 전고점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자, 또 끌어올린다면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죠. 그죠? 이 앞에서 끌어올린 세력과 여기서의 세력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앞보다는 앞에 전고점 잠시만요. 전고점 예. 전고점에서 구간보다는 예,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예,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예, 거래 대금 예, 뭐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평균 대비 예, 분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죠. 예.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예.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상승 변곡 그런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금 네. 제가 조금 예,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상승 이렇게 변곡이 나오면 예, 윗꼬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랫꼬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는 크게 예, 꼬리가 길지 않는 이상 크게 우리가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통만 놓고 종가 그리고 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누기 5, 나누기 2 하면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전에 주가라는 것이 여기까지 꼭 밀렸다 가지는 않습니다. 3분의 1 지점에서 눌렀다 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의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꼭 빗대어 갈 필요 없으니까 종가와 시가 폭 나오겠죠.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3분의 2 지점이 나오겠고요. 요 지자리가 3분의 1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상 제가 이제 선을 사선이라고 한 것은 종가 1번 그리고 시가 4번이게 되겠고 그 폭에 나누기 3을 하면 3분의 1 지점 2번 3분의 2 지점 3번 그래서 선이 4개가 발생합니다. 선이 4개가 나오죠. 이제 가운데 거는 중간선이니까 뺀다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2번 자리에서 1차 매수 그래서 눌렀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대로 밀린다면 중간 위에서 샀기 때문에 밑에서 3번 자리에서 2차 매수. 그러면 사실 평균은 매수가 평균은 중간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의 매수를 하면 되는데 종목별 바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특히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일단 표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 회부터는 실제 사례를 놓고 여러분들 눈에 쏙쏙 들어오게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예외적인 게 있죠. 윗꼬리 폭이,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기법에 활용하기에는 윗꼬리가 이렇게 몸통보다 폭이 크면 패스.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판독을 할 때 잘못하시면 괜히 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애시장초 그런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제거를 해야겠죠. 또한 아랫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래서 윗꼬리 폭이 몸통보다 크면 제거. 그리고 아랫꼬리가 윗꼬리하고 폭이 길면 그러니까 몸통이 짧으면 이 또한 패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실제 사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또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짠. 자, 이거는 30분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일봉상 변곡 매매 기준인데 가령 30분봉 장중에 단타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했었던 종목이거든요. 30분 봉상, 이제 빨간 선이 20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가는 잠시만요. 네. 네, 저희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노란톡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예, 하단에 지금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QR코드 입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시고 박중혁 혹은 반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현재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론들뿐만 아니라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관련돼서 예시를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강의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나 종목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노란톡 안내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셔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저희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잠시 쉬다 왔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부터 저희 볼까요? 자, 바로 그냥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표가 조금, 그래서 이게 장중에 30분봉인데 30분봉 역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변곡이 좀 발생을 했죠. 거래량 앞전에 한번 모습들 보면 앞전에보다도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윗꼬리는 비록 있지만 몸통보다는 짧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몸통 안에서의 중간값을 러프하게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지점을 노리거나 3분의 2 지점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 포인트는 중간값입니다. 중간에 공략을 하면 되겠고요. 이 중간에 공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이 이 몸통에서의 중간 지점을 딱 여기를 공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약 장중에도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싶은 건 바로 이런 어떤 구간이고요. 다음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종목은 위메이드란 종목이에요. 위메이드. 지금 동그라미 제가 표시하는 데 있죠. 앞전에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우여곡절 아주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드디어 근데 거래량이 살짝 작죠. 거래량이 좀 살짝 작은 모습인데 이 거래량이 어쨌든 바탕으로 해서 자, 거래량 바탕에서 상승 양봉이 좀 나온 모습이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이어가면 자, 이제 아까 나왔던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상승 나왔던 부분을 하단부를 깨지지 아니하고, 그죠? 열심히 보면 추가 상승은 나왔지만 가격 조정도 눌렀지만 중간 이하까지도 누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첫 스타트인 요 상승 변곡의 하단부가 깨지지 아니하면서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다음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메드였습니다. 아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바로. 아까 첫 번째 상승 변곡이 나오고 그 첫 번째 상승 변곡 자리를 지켜주니까 상한가 어떤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거래량 동반을 했고요. 그런 이후에 한번 볼게요. 그런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첫 번째가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친 데가 기준이 되겠죠. 동그라미 친 데 부분에서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자, 중간을 볼게요. 이 몸통의 중간값이 한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 요런 자리에서 이런 가격대 이하에만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가격대에 의해서 매수하면 자, 수익. 그죠? 수익. 지금 몇 번, 한 종목만 가지고도 지금 몇 개월째 이 자리에서만 매수하면 계속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하단부가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최종 데드라인. 이 하단 라인 이탈하면 이제 그 종목은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했겠죠. 여기서 누군가가 배팅을 했겠죠. 세력이죠. 그 세력이 이제 다 털고 나갔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 변곡이 좀 발생을 하면 그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 2월 초에 이제 2월 중순에 거래량, 그러니까 앞에 수개월 동안 거래량 나왔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터져준 모습이죠. 물론 그 전에 윗골이 달면서 장중에 슈팅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날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마감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상승 변곡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종가와 시가 그리고 나누기 하면 중간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나 바로 갈 수 있으니까 3분의 1 지점 노려보고 만약 깊게 누른다 추가적으로 3분의 2 지점 노려보고 그러면 이제 러프하게 중간값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략할 수는 없고요. 거래량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why, 왜 올랐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아까 이게 잠깐 장중에 들었다 내려왔던 자리고 방금 요게 이제 우리 기준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값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프하게 몸통의 중간값 3 나누기 이 종가와 시가 그러면 폭이 생기겠죠. 상승 폭이 생기겠죠. 몸통이. 그러면 그 몸통 나누기 3을 하면 종가, 시가 그리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선이 4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선이 4개라서 제가 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이 첫 번째 선 3분의 1, 3분의 2가 되겠죠. 1번과 4번은 종가이고 시가니까.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값은 중간입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바로 여기죠. 중간 지점에 딱 매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며칠간 왔다 갔다 공방이 치르지만 상단까지 쏘죠. 물론 뭐 더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승 변곡이 좀 발생을 한다면 첫 번째 무조건 장대 양봉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거래량, 꼭 거래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앞전에 나와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하고도 손바뀜이 나왔는지 앞전에 세력이 같이 더 추가 매입을 했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줘야겠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겠고 상승 변곡이 나오면 종가상 상승 변곡이 나오면 웬만하면 20일 이평선 올라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죠. 20일 이평선으로 위로 마감을 하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분출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why 왜 오른 거니? 그러니까 이슈보다는 이제 재료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슈팅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재료가 나온 것까지 체크해 주신다면 더욱더 성공할 확률은 올라간다라는 점.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현대유화입니다. 현대유화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다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다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4월 11일에 자동차 관련주가 대부분 뭐 강세를 보였을 겁니다. 현대유화도 장중에 종가상 16%를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잠시만요. 네. 네. 제가 다음에는 이거 숙지를 아주 그냥 잘해가지고 유연하게 갈게요. 제가 지금 조금 이 칠판을 사용하는 게 좀 미흡하네요. 자, 그래서 현대유화인데 여기까지 보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죠. 그래서 현대유화를 보면 자, 거래량 당연히 따라와 줬고요. 또 여기에서 현대유화가 16% 당일 16% 나올 정도의 과거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왔느냐? 현대차의 어떤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 공략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중간. 그런데 이제 정말 빠르게 가는 종목들은 중간까지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을 노리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또 먹을 수 있겠고 3분의 2 지점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한다면 타겟은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한 5에서 10% 정도를 봅니다만 실제 목표가는 있습니다. 그건 다음 뒷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간 자리에서만 공략한다면 약 6만 원이죠. 약 6만 원에서 공략만 한다면.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현대유화 그냥 6만 원 이하면 무조건 공략 가능하다. 6만 원 이하 공략. 충분히 이건 지금 지난주에 나온 자리이고 7만 원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자, 그럼 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이제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이제 이 종목도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다 공략.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다 공략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뽑아드린 종목이죠, 여기서. 자, 근데 이때는 우리 사선기법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날이 6월 1일이 딱 사선기법에 해당이 되죠. 이것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위로 고가가 나와서 매수하기 좀 두렵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거래량을 보세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서 부담스럽지 충분히 하단 라인을 횡보, 수렴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다. 거기에는 또 이슈도 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장대 양봉만 나온다고 해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장대 양봉, 그러니까 상승 변곡이죠. 두 번째 거래량,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 왜 올랐니? 이슈. 그러니까 한 번 더 재료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세 가지만 좀 체크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몸통에서 분할 매수 하셔야죠.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날이죠. 이날인데 이 윗꼬리 이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발생했죠. 윗꼬리 아랫꼬리도 있었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다 더한다고 한들 몸통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고 몸통의 약 중간값에서 그냥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바로 수익이 나죠. 물론 이후에 또 수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 변곡이 나왔을 때는 그 상승 변곡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어디냐? 그건 뭐 우리도 알지 못하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세력의 마음이겠죠. 그러니 이제 매도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활용해서 또 매도를 풀어가면 되겠는데 그 매도는 뭐 또 추후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상승 변곡을 이 사선기법의 활용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신도기현이라는 종목도 역시 보시면 20일 이평선 위로 좀 상승 변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좋은 케이스만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조금 약한 케이스도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것들은 어떤 정말 노멀하고 쉬운 케이스였고 지금 보는 케이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보면 거래량이 좀 적죠.
앞에서 저기 작년 하반기부터 슈팅이 나와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앞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탔습니다. 주가는 분명 올라탔는데 거래량이 그에 상응할 정도로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좀 아쉽죠. 그죠? 네. 자, 이슈야 뭐 그때그때 우리가 체크해서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이제 어떻게 이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입니다. 신도기현. 그래서 이 몸통의 중간만 노려도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10% 상승을 준다라는 거죠. 이 고점까지.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하단부를 깨니까, 자, 하단부를 깨니까 어때요? 하락이 나오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는 그 기준봉을 지켜주면서 계속 우상향 올라갔었고, 자,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하향으로 이탈을 하니 주가가 어떻게 되죠? 제가 조금 물결을 그렸네요. 쭉 그으니까 하향 이탈을 했죠. 하향을 이탈하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지만 딱 중간에서 머리를 맞고 또 빠집니다. 중간에서 머리 맞고 또 빠집니다. 자, 물론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익 난다고요? 10% 수익은 그냥 난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 일봉이잖아요. 일봉장 이런 상승 변곡이 발생을 하면 공략을 하고 짧게는 5% 또는 한 10% 레인지로 우리가 타겟을 잡을 수 있겠고,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출발을 한 저점 대비 몸통만큼 또는 그 몸통의 2배만큼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타겟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것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역시 페라이트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또 공략했었던 종목이죠. 삼화전기 또 삼화전자. 그래서 보시면 5월 2일에 상한가가 나왔고, 5월 2일에 자, 자, 잠시만요. 네. 네, 자살계 사성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메라 어플로 지금 현재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화면에 바로 링크가 뜰 겁니다. 혹시나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중혁 혹은 반장님이라고 적어서 불러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 같은 번호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사성기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화전기 종목인데 이 상한가가 나온 봉에 우리가 어디서 공략하죠? 중간에서. 그런데 강한 종목들은 이제 3분의 1 지점에서도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분할 매수 해본다면 3분의 1 또는 3분의 2 지점에서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구간에서 공략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추가적으로 그냥 또 이 현상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안 쫓아가는 거죠. 안녕 잘 가 보내주고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투 잡을 생각이 없죠. 그냥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면 되죠. 제가 여러 코너에서도 많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팁을 하나 드리는 게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기다리셔라. 반드시 5일 이평선은 만난다라는 거. 5일이든 10일이든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사도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는 다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략한 종목을 초입에 노리지 못했다면 뭐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죠.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그죠?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나면 그 어떤 종목도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시 적어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눌림 잡으실 수 있겠고요. 다만 상승 우리가 사성기법에 대해서 상승 변곡의 기준이 이날이잖아요. 그러면 이날 중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3분의 1 지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두 지점에서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세가 나왔습니까? 엄청난 시세가 폭발적으로 단기간 터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또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진 않죠. 계속 또 하락 반등을 보이면서
내려옵니다. 자, 과연 이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지난주에. 또 이후도 한번 보자고. 이후에 삼화전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중간값을 지켜내는지, 혹은 하단부까지 지켜지는지, 이탈한다면 어떤 모습을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값에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승 변곡이 상승 변곡, 그러니까 장대 양봉입니다. 상승 변곡이 뭐야? 변곡이 뭐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곡은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이잖아요. 지금 추세가 하락이었던 추세가 상승으로 변했다. 그 변곡의 변함의 변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변곡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뜬금없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아래에는 앞선의 하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밑바탕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뭐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만 좀 조건이 지켜진다면 이제 우리가 상승 변곡으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봉 안에서 공략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몸통의 목표는 눌림, 상승 변곡이 나오고 중간 눌렸던 지점 대비 폭만큼 또는 1배 또는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겠고요. 모든 종목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이 하락, 특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상승 변곡 기법도 그렇게 좀 약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으면 뭐 그 어떤 기법도 다 좋겠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어떤 기법도 안 먹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적어도 우리가 이제 꼭 그럼 몇 %의 성공률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글쎄요, 100% 기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장이 좋다면 일정 구간 90% 이상이었던 기법, 적어도 80%대의 성공률은 나온다라는 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론 그 하단선이 이탈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하단선이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 목표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로 레인지를 꼭 정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눌림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부터 몸통의 폭 1배 또는 2배 정도 타겟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단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고공전투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인데요. 나노신 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45,800원에 100%라고 보내주셨는데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서 일단 다시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수익이 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노신소재 오늘 12만 7,8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4만 5,800원에 100% 갖고 계시다. 사람 마음이 뭐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고점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가령 뭐 100% 수익이 나다가 조금 조정이 나와서 80%가 수익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내가 왠지 20%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80%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나노 신소재를 4만 원대에 매수하셨고 그것도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올인, 풀베팅 하신 거잖아요. 수익 극대화 방법은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4월 10일 고점이 19만 3,700원인데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고민일 때는 그냥 반반 드시면 됩니다. 짜장하고 짬뽕하고 짬짜면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반절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한 10분의 1 정도만 한번 매도를 해보신다면 그 전에 나노 신소재의 사랑이 아마 조금 식을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분의 1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만이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한 주든 두 주든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노 신소재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그대로다. 그럼 그냥 고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좀 등락을 보일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챙기면서 그 현금 가지고 또 일단 수익 챙겨야 결국 수익입니다. 100%, 200%, 300%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수익 실현도 해주고 수익 실현한 돈으로 또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종목도 찾고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나노신소재 종목 만나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동원금속 가지고 있습니다. 1,700원에 100% 갖고 있어요. 우리 정우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다들 오늘은 수익이 너무 잘 나시는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동원금속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수익도 수익입니다만 100% 그냥 멋지십니까? 야수이신 정도. 네. 아주 그냥 다들 용자들이시고 아주 그냥 승부사시들인데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승부사시들이면 그래도 이제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묻주신 거잖아요. 자, 지금도 동원금속의 경우는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누가 감히 고점이 어디냐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3일 이평선을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5일 이평,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5일 이평선을 쓰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3일 이동평균선을 써서 3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못 받는다. 그럼 좀 팔아주고 지지해준다. 계속 끌고 가서 추가 슈팅 보고 이렇게 간단한 전략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원금속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들어왔네요. 다음 마지막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53,700원에 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만약에 53,700원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지금은 그냥 눈 감고 버텨야죠. 홀딩하시고 흔히 말하는 존버 가자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고 다만 여기에 추가 매수 물타기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장중에 또 매매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드시면 언제든지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세요. 같이 한번 보고 또 다음 전략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박중효 전문가님과 함께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달려주신 전문가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